아버지, 이제 이 집 정리하시죠. 사업 확장하는데 담보가 꼭 필요하거든요. 어차피 나중에 다 제 거 될 건데 좀 일찍 주신다 생각하세요. 아들 부부가 온다는 소식에 새벽부터 갈비찜을 해두었지만 돌아온 건 따뜻한 안부 인사가 아니라 차가운 서류 뭉치였습니다. 아들 녀석은 식탁 위에 서류를 툭 던지더니 젓가락질 한 번 하지 않고 집을 달라고 하더군요. 그 옆에서 며느리는 명품 가방을 고쳐매며 한다는 소리가 아버님, 요즘 자꾸 가스 불 켜두고 잊으시잖아요. 저희가 알아본 요양원 시설 정말 좋아요. 거기 계시는 게 아버님 안전을 위해서도 최선이라니까요. 박노인은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비참함을 삼키며 아들을 바라봅니다. 내가 아직 눈이 멀쩡하고 정신이 또렷한데 어떻게 자식놈 입에서 요양원 소리가 저렇게 쉽게 나올 수 있을까? 평생을 건설 현장에서 구르며 뒷바라지한 대가가 요양원 보낼 생각뿐이라니. 하지만 그는 화를 내는 대신 천천히 서류를 집어들며 나지막이 묻습니다. 정말 이거면 너희가 행복해지는 거냐? 네, 아버지, 이게 최선입니다. 그날 이후 아들 부부의 압박은 도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박노인이 조금만 말을 늦게 알아들어도 아들은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아버지 진짜 치매 맞죠? 했던 말 또 하게 하지 좀 마세요. 벽에 걸린 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닦고 있으면 며느리는 먼지난다며 질색을 하고 청소기를 돌려버립니다. 한 번은 손주 녀석 생일이라 큰맘 먹고 아껴둔 쌈짓돈을 꺼내 장난감을 사갔습니다. 그런데 문 밖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에 발길이 멈췄습니다. 야, 너 할아버지가 주는 거 먹지 마. 씻지도 않은 손으로 만졌을 텐데 더러워. 그리고 할아버지가 주는 돈은 다 세균 덩어리니까 엄마한테 바로 가져와, 알았지? 박노인은 문고리를 잡은 채 멈춰 섰습니다. 손에 든 장난감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아들이 나오다 박노인을 보더니 인상을 팍 씁니다. 아니, 오실 거면 연락을 하셔야죠. 애 놀라게 왜 복도에 서 계세요? 장난감요? 에이, 이런 싸구려를 애가 좋아하겠어요? 그냥 두고 가세요. 나중에 버릴게요. 모욕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추석 명절, 일가 친척이 다 모인 자리에서 아들은 공공연하게 박노인을 치매 환자로 몰아세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요즘 좀 이상하세요. 재산 관리도 안 되시고 자꾸 이상한 소리를 서 제가 대신 관리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친척들은 안쓰러운 눈빛으로 박노인을 쳐다보며 수군거립니다. 억울함에 목이 메어 밥 한 술 뜨지 못하는 박노인을 향해 며느리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반찬을 내밉니다. 아버님 많이 드세요. 요양원 가면 이런 거 못 드시니까. 사실 박노인에게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가 건설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구해줬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현재 국내 최대 건설 그룹의 명예회장이 된 김 회장이었죠. 김 회장은 박노인의 성실함과 의리를 높이 당시 그에게 그룹의 비상장 주식 상당수를 사례로 주었습니다. 박노인은 그저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 정도만 있으면 된다며 그 주식을 묻어두고 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주식은 30년의 세월을 거치며 수백억 가치의 황금알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매달 날아오는 배당금 통지서를 보며 내 아들이 진심으로 나를 대한다면 이 모든 것은 너의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참담했습니다. 박노인은 어느 날 밤 짐을 쌌습니다. 아들이 가져간 낡은 집 문서와 인감도장은 이미 그에게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집을 나와 평소 친분이 있던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이 변호사, 이제 때가 된 것 같네. 내가 가진 모든 권리를 행사하려 하네.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며 놀란 눈으로 박노인을 바라봅니다. 어르신, 정말 이대로 진행하시겠습니까? 상대는 어르신의 친아들입니다. 내 아들은 이미 죽었네. 지금 저 집에 있는 건 돈에 미친 괴물일 뿐이야.
괴물은 사냥을 해야지 먹이를 주면 안 되는 법이지. 박노인이 사라진 후 아들 부부는 오히려 쾌재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나갔네. 이제 이 집 팔고 상가 건물 하나 올리면 우리 인생 피는 거야. 정말 그거 좋은 생각이야. 그치, 우리 같이 힘내자. 응, 우리 화이팅. 아들은 아버지를 찾는 척 실종 신고만 대충 해두고 박노인의 명의를 제 것으로 돌리는 작업에 열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들이 진행하던 모든 사업에 제동이 걸린 겁니다. 사장님, 이번 상가 부지 매입건이 취소됐습니다. 땅 주인이 갑자기 계약을 거부하네요? 뭐? 이유가 뭐야? 아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땅 주인을 수소문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하나였습니다. 위에서 시켰습니다. 절대 당신과 거래하지 말라고요. 뿐만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운영하던 시작하지. 수입 가구 소파와 테이블부터 갤러리에도 확인해. 네, 알겠습니다. 세무조사가 여기는 서류함이 없네요. 들이닥쳤습니다. 여기 거래내 거래처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계약을 해지했고 은행에서는 대출금 상환 독촉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순식간에 수십억의 빚더미에 앉게 된 아들 부부는 아버지가 남긴 낡은 집이라도 팔아치우려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마저 압류 딱지가 붙었습니다. 이게 뭐야? 내 명의로 바꿨는데 왜 압류가 들어와? 실소유주는 AK홀딩스로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가져간 인감과 서류는 이미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고요. 아들 부부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AK홀딩스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어떻게든 사정해서 집이라도 건져야 했으니까요. 회장실 앞 화려한 복도를 지나 문이 열리는 순간 아들 부부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곳엔 최고급 수트를 차려입은 박노인이 김 회장과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여기? 아버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저희가 얼마나 찾았는데요? 박노인은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그들을 응시합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힘없는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찾았다고? 내 재산을 찾았겠지. 내가 치매라고 소문내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하다. 변호사는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 유언장에 따라 모든 자산과 주식은 사회에 환원한다. 또한 장남과 그의 배우자에게는 그간 거주 중에 편취한 자산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 아버지, 제발요, 저 죽어요. 그만해라. 아들이 바닥을 기며 박노인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했지만 경호원들에 의해 제지당했습니다. 박노인은 차갑게 한마디를 던집니다. 너희가 나를 버린 그 빗속에서 내 아들은 이미 죽었다. 이제 법대로 하자꾸나.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아들 부부는 집에서 쫓겨났고 며느리의 갤러리는 파산했습니다. 아들은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죠. 박노인은 예전에 그 낡은 집을 다시 샀습니다. 하지만 혼자 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을 갈 곳 없는 사람들을 위한 쉼터로 개조했습니다. 박노인은 쉼터 앞마당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의 곁에는 김 회장이 앉아 있습니다. 악형, 마음은 좀 어떤가? 돈이 원수지 사람이 원수겠나. 그래도 이제야 밤잠은 편히 자겠네. 인간의 욕심은 종종 가장 소중한 사람을 보지 못하게 눈을 가립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늦기 전에 한 번쯤 돌아보시길 바랍니다.